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평창원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창열 위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김강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외국인 개정 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성기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춘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평창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67호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리는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춘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춘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춘희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심사하게 될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역시 평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방금 김성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성기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김성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기 의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실 이창렬 의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유망 사업인 드론 산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받은 의견 한 건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부분 수용하였으며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 및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노후농기계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농작업 효율 증대 및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에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급 대상 및 기준을 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부당 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24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에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파쇄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제5조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제8조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산림, 연접지나 고령 농업인 거주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4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하여 자구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평창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및 인력난으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근로자의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며 고질적인 인력 문제를 해소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제5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하였고 제6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지도 또는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우리 군 외국인 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어 지역의 농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에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강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선양 및 예우받는 보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평창군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설치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게 관내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에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평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야간관광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우리 군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수행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6일부터 16일까지 집행기관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20일부터 29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을 대표하며 잠재력을 갖춘 야간관광 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에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야간 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위원회 간사이신 김성기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전체의 발전과 개인의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재능나눔을 활성화하여 주민 간의 유대 관계 형성과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재능나눔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공적이 뛰어난 기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집행기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쳤으며 24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는 의견 제출 등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재능 나눔 활동을 차별성이 있는 전문적 봉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서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서우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 미용비를 지원하여 청결한 품위 유지와 건강한 노후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8호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 노인 이미용비 지원 대상자 지원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이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법회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을 요청드리며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지자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는 보조 및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6조를 신설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매월 1만 원의 임의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해온 어르신들이 존경받으며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3쪽입니다. 이 미용비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인정되고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노인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 사무이므로 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따른 보편적 지원 사업 시행에 앞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임의용비가 한 달에 이제 10,000원씩이죠.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임의용은 그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미용실에서 나가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노인 목욕비를 좀 넣었으면 그런 생각. 네네. 네, 목욕비 및 임의용비. 네, 인근 지자체의 경우에 이 미용비 외에 목욕비까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시행 초기니까 시행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네, 목욕비 노인들은 그 목욕 가시는데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목욕비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혜정 의원님. 네, 심혜정 의원입니다.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 그 검토보고에 보면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선행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사회보장 변경 협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네. 기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법에 있는 사항을 하더라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이 제도는 당초에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후에 확대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이제 누락이 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래서 구두장 보건복지부와 협의 충분 가능으로 들었고 지금 절차 이행은 10월 법 시행 이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완료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고 네네. 협의 중이라는 거예요? 네, 변경 협의가 협의 중입니다. 다만 시점상 저희가 구두로 변경 협의 가능한 사항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는 보건복지부 그 관계 공무원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상으로? 네네네. 절차 이행은 구두 협의는 요거는 협의는 가능한 사항이다로 들었고 절차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시행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결정이 되면 추후적으로 다시 협의해서 그 내용이 결정이 된다는 건가? 지금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네네 지금 시행 협의 요청을 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사항이 올라갔을 때 협의 가능한 사항이냐, 협의 오케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냐 하는 부분은 그렇다라고 구두로 들어온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행정에서 구두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듣고 우리가 이 부분을 결정해도 되나? 이미 이제 1차 받은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보편적 확대에 관한 부분은 확대 가능 이런 거는 타 지자체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협의는 가능하다. 다만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 그 부분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나 행정에서는 서류로 말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구두로 협의했다는 게 신빙성을 뭐 물론 과장님 말씀 믿어야 되지만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가지고 믿고 일을 진행한다는 게 우리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구두로 해놨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요 동일한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을 때 불가하다 이렇게 사전 이제 조율은 하는데 그랬을 때 이거는 서류가 도착했을 때 협의 충분한 사항으로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상 절차에 의향에 필요한 부분은 시행 이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수석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셨어요. 네, 전문의원 김영옥입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제 기초수급자 75세 이상으로 이제 그 협의를 받은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제 제정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의결해 준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는 거기 지금 이제 그 협의 문서를 보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답변이 온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권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내가 발언한 이유는 우리 수석 전문의께서 선행돼야 한다. 선행돼야 함으로 그런데 선행이 지금 된 거는 아니잖아. 일부는 추진 중이지. 선행 이런 협의 중이잖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선행이 됐고 추가 이제 일반적인 어르신들까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변경으로 이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청해 놓고 거기에서 결과 이제 회신이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회신 온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확대 시행을 하고 지금은 이 조례를 해주면서 기초수급자한테는 혜택을 먼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과장님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시행하기 될 때까지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 그죠? 저희가 기초생활 75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 협의가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시행 이전에 협의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문서를 보내면서 1차적으로 이제 구두로 이게 이제 다른 시군에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협의가 가능한지 이제 구두상으로 먼저 확인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수석님 생각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통과시켜 줘도 기초수급자를 1차적으로는 할 수 있고 추후 확대 일반인들까지 확대하는 거는 저쪽에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회신이 온 다음에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이제 받지 않고 시행을 먼저 한다 그러면 조금 절차상도 그렇고 또 이제 감사받을 때
그때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좀 애매해.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변경 부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했습니다. 네, 심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창렬 의원님.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다른 지자체 조례 보면은 이제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참고 자료에도 보면 나이도 좀 상이하고, 그죠? 지원 금액도 조금씩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75세의 모든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유가 아까 설명해 주신 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75세 이상 자본 부분은 물론 65세를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군 여건 재정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75세 이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뭐 타 지자체는 8만 원부터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우리 군은 이렇게 12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임이용업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는 분야에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보통 한 달 반 정도 만에 한 번 남성분들은 머리를 하고 어머니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3개월에 1회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적정한 예산선이 어딘가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 이제 주민 등록이 돼 있는 어르신 네네. 75세 이상 되는 분은 모든 분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게 될 건데요. 네네. 중간에 전입 오신 분들도 동일한 뭐 기간에 그 뭐 얼마 정도 이상 거주를 해야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주민 등록 신고를 하면 바로 수혜를 받게 되나요? 그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달부터. 예를 들어서 시설 입소자 하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런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시설로 입소한 분들은 그 다음 날부터 받지 않고 그다음에 전입 오신 분들은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달부터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항상 많이 베풀고 또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지금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신 건가요? 네.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간의 모든 복지 사업들이 처음에는 많은 우려로 시행을 했지만 그래도 정착해 가는 단계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서 좀 시행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보편적 복지도 필요하고 또 더 많이 어르신들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8년도 같은 경우는 근 한 10억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한 달 반 정도에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용을 업소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좀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특히나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쿠폰을 발급해 줄 때 보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함도 있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카드로 하잖아요. 카드로 하다 보면은 그 사실 개인 확인이 되나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뭐 여기 지금 양도나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미용업소분들의 어떤 지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뭐 일단은
시작하기 이전이니까 충분히 교육이나 뭐 네네. 계도가 필요하겠지만 이런저런 문제 없도록 세심히 좀 챙겨주실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이 보충 질의인데요, 부장님. 75세라 하면 어르신들은 아직 나이가 많은지 뭐 요새 우리가 통일된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아마 어르신들이 이해력이 떨어져가지고 뭐 저 옆집 할머니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럴 텐데 그 정확한 규정이 있죠. 네, 75세로. 네네. 그 해에 75세가 되는 해에 예, 저거들은 뭐 생일이 지나야 된다 안 지나야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딱 봐서 몇 년 출생이면은 75세로 봐서 그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고. 네네. 네, 사전에 뭐 노인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르신들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충분한 홍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그 지금 75세로 했는데 75세가 70세로 하게 되면 얼마나 그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죠? 제가 70세일 경우에에 대한 이제 검토 자료는 그거 이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75세만 봤을 때 자료에 보면 이제 매년 500명 정도 인원이 75세에 진입을 합니다. 추가로. 네, 500명이? 물론 네네네. 그러면 500명이 진입해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5년치를 가도 한 2,500명이 늘어나네요. 75세일 경우에 지금 5,900명 정도 나왔으니까 70세로 낮추면 한 2,500명이 또 늘어나네요, 그죠? 대충적으로 보니까. 네, 뭐, 그러면 한 8,000명 가까이,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많은 변경 요인도 예, 고려해야 한다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동료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75세 요즘 뭐 워낙 어르신들이 젊으시니까 건강하니까 좋은데 그 지원은 사실 75세나 70세나 사실 다 어르신들이에요. 노인들 분들인데 재정 여건이 맞는다면 사실 70세 연령을 낮추는 것이 사실 맞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 혹시 좀 여쭤본 거고요. 그 미용이 타시군으로 나가서 사용할 수는 없는 포인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서만 가맹점을 둡니다. 이게 혹시나 요즘 같은 어르신들이 뭐 머리를 좀 좋게 하시는 분들은 뭐 시내 나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 지역에서 10,000원짜리 머리는 없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 2만 3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보통 15,000원, 2만 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 10,000원이라는 게 사실은 큰 돈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지원은 군에서 열심히 하는데 총액을 보면 크지만 개인에게 보면은 사실 특별하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라면은 좀 더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 좀 더 해서라도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처음 시행이니까 시행하면서 많은 걸 모니터링해 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이 미용업소가 1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경제에 어떤 작은 선순환에 이 제도가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저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네, 보충질의. 그 지금 어르신 그 여성들은 머리 파마 같은 거를 자기가 했던 데서 하거든요. 절대 딴 데로는 안 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미용실을 여기서 지정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관내 미용실, 아무 때나? 이미용 아무 데나 해도 가맹점은 되는 거예요? 어디나 관내이기만 하다면. 그거 네. 그렇게 되는 거. 아까 지정이라고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지정이 아니고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네, 있는 네. 거예요. 미용실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은 만약 한 달에 10,000원을 쿠폰을 지급하는데 그걸 만약에 안 쓸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이 돼도 그 당해년도에까지 당해년도에 내가 다 쓰면 이 되는 충전된 거를 다 못 썼다 하면 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어르신들이 아까 동료원들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또 다니는 미용실, 그러면 우리 평창군 전체 미용실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임의용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자부담을 좀 보태서 해야 되겠네요. 네, 뭐 횟수가 지금 이제 그 어머니들 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원, 4만 원 지금 현재 그 정도 선인데 그렇다면 이제 뭐 자부담이 없을 수는 있겠는데요. 본인이 횟수 얼마나 이제 자주 이용하냐에 따라서는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편적 지금 복지 혜택을 주시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또 많이 지금 염려하는 것도 또 사실은 집행부에서 좀 많이 고민 좀 해야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혹시 또 다른 보충 질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차상에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 과장님께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통화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주변의 타 지자체에서 이런 유사한 사안을 가지고 사안이 있지만 다 협의를 해서 조례로 결정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 승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승인을 해줄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변경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을 하고 네네. 안건으로 올려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도 확실히 검토보고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게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혼란이 오니까 뭐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 생각은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 의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질의라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행정담당관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권혁수입니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치안 유지를 위한 범죄 예방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에서 기존 평창군수 단독위원장 체제를 평창경찰서장과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였고
평창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했으며 제8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위원회 각 기관별 직위를 현행화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정기회의 개최 시기를 기존 분기별 개최에서 반기별 개최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 내용은 별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 영향평가의 경우 위촉직 직원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자체 계산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별표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자치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을 자치경찰사무로 삼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공동위원장 체제 전환 및 당연직 위원 확대 등 협의회 구성을 보완하고 정비하였으며 또한 조문 내 기관 담당 부서장 직위를 현행화하고 실정에 맞게 협의회의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조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친한 유지를 위한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문 체계상 형식과 내용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관계 법령 등에 입에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창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섭 올림픽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림픽 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에서 특군의 아름다운 건축 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구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 등을 고려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현지 처분 요구에 따른 필수 조례 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용도지역은 특구 내 일반 상업지역으로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을 주택법에 따른 15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의안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 경관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6조에서 특구에서 아름다운 건축 경관을 형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특구 내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심의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계올림픽 특구 건축경관 관련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과 체계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제4조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 특군의 상업지역 내에 이제 각호에 해당하는 건물에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여기 우리 지역의 올림픽 특구하고 그 특구 내 상업지역이 지금 어디에 있죠? 어느 지역에? 지금 특구에 대한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평창군의 이제 네. 특구는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랑 그다음에 봉평 레저문화 창작특구 총 2개의 특구가 있고요. 봉평하고 어디? 이제 크게는 이제 평창 관광올림픽 종합특구, 관광올림픽. 그리고 봉평의 레저문화 특구가 이제 크게 2가지로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8개 지구로 나뉩니다. 평창 관광올림픽 종합특구 내에 알펜시아 용평 리조트 특구, 진부 평화올림픽 지구, 여기는 이제 대관령을 말하는 거고요. 관광 기반 자연순응형 대관령 관광 거점에서 이제 여기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봉평 쪽에는 총 이제 2개가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부 쪽에는 이제 진부 시가지가 중심이고요. 그 시가지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메인되는 시가지가 이제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부의 특구 내에 한 10%만 한정된 상황입니다. 주로 지금 위치 시가지라면 네, 위치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부 버스 터미널, 시대 아파트, 진부 전통시장, 이제 아주 시내만 그렇게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올림픽 특구라는 거죠. 예. 네. 거기가 이제 특구는 이제 시내 진부가 거의 전체인데 시내만 이제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만 한정을 해서 이제 지역을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지역은 대관령도 시내하고 알펜시아 쪽에 좀 안 보이실 텐데 네. 대관령도 전체 이제 규모인데 시내만 이제 아주 일부 제한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중심가 정도 중심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반 개인이 할 때는 거의 제한 대상이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이랑 150세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좀 사이즈가 상당히 큰 면적이 들어갈 때만 본평은 어디쯤에? 본평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아까 본평 지구 있다. 이제 크게 특구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특구 중에서도 이제 진부랑 대관령 두 개만 한정해서 그 시내만 이제 최소한으로 지금 규정을 본평은 했습니다. 없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거는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이제 건축물 규모의 내용인데요.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이제 시설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면 이제 1,500평 이상이 바닥 면적이고 그 이제 시설 중에 문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그다음에 운수,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숙박 시설 중에 이제 관광 숙박 시설을 말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반 주민들이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거의 대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바닥 면적이 1,500평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그런 건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제 심의 대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상업 지역 중에도 일반 상업 지역으로 줄이고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500평 되는 건물은. 예,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하면 150세대 이상 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걸로 좀 예를 든다면 주택법 15조에 따른 이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150세대를 얘기를 한 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의 이제 건축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이제 관리 대상 중에 의무 관리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주로 한 있는. 아파트 정도로 하면 네, 맞습니다. 의무 관리 대상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 의결 기구를 또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사이즈 상당히 큰 아파트 정도 이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를 하자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네. 건축위원회는 지금 우리 관내에 구성이 돼 있나요? 네, 허가과에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 사안 있을 때마다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예, 특구 내에서 일반 상업 지역에 저희가 해당되는 요건이 되는 게 이제 올림픽가로 들어오면, 신축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제 허가과 건축심의위원회 쪽으로 저희는 상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그냥 이런 절차가 있긴 있었어요? 예,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조례로 이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요거 없을 때는 지금 허가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별도로 건축심의 대상자가 또 대상이 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했었는데 예. 이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요 사안을 확고히 하자는 그런 네, 취지에서 맞습니다. 또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죠. 22년도 강원도 종감에서도 또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림픽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제19조 제3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위원회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하며 제20조 제4항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이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는 심사 대상 규제 사무 없습니다. 부패 영향 평가는 부패 유발 요인 없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는 개선 사항 없으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옥입니다.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자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소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안 제20조 제4항에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투자유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가과장 황재욱입니다.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임에 따른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 및 전통 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내용은 전통 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 기준을 일반 주거지역 3배 이하, 준주거지역 및 중공업지역 4배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옹벽 등 공작물의 준용 제1항 1호 중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범위 콘크리트 믹서를 높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믹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멘트 사일로를 높이 6m 이상의 시멘트 사일로로 완화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발전시설 및 제3호 운반시설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대제한의 공제 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2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상가 건물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1.5m 이상, 2면 이하를 접하고 있는 경우는 2m 이상으로 하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는 1m 이상으로 별표 3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 영향 평가도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서도 개선 요구 사항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평창군 건축위원회 심의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에서 제6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과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과 3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상위 법령이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창 공영 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교통과장 이시균입니다. 평창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평창 버스 터미널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객의 터미널 이용 편의 및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터미널 명칭 및 위치를, 안 제3조에서는 터미널 사업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관리 운영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사용자, 수탁자의 행위 제한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고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부패 영향 평가 등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서 군수는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직접 터미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여객 자동차법 제49조에서 공익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터미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위탁 관련하여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 공유재산법 제27조 제7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해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 군수는 위탁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용자 및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용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평창 공영버스 터미널을 운영하고자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이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 없이 제정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평창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창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산림수도 평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산림수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0조에서 기존 상설위원회인 산림수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며 위원회 비상설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제21조, 제23조 제1항, 제2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부패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 영향 평가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자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을 통해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지자체위원회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2항에서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제7항에서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군 산림수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과장 전원표입니다.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5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 원칙,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 지방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한 규정, 안 제20조에서 28조까지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추진 방향 설정, 안 제29조에서 35조까지 탄소 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지원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조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이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및 가특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2050년 지방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구성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평창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10년의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하고 그 추진사항 등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수,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 및 녹색 교통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34조에서는 군의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이전에 녹색 성장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규정하였던 평창군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녹색 성장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인정되고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갖춘 계획과 사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의원님들 그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 조례안의 일부 보면 제 33조에 보면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설립 지정 운영 등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과장님 그럼 저희 지역도 지원센터를 어디 설립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센터를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면 새로 짓는 것보다 만약 그거를 설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미탄 마을에 가면은 민물 생태관이 지금 그냥 있잖아요. 저희들 그냥 어떤 뚜렷한 목적 그런 것도 찾지 못하고 그게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새로 짓거나 그러지 말고 있는 그 건물을 좀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많이 좀 연구해 주시고 거기 한번 신경 좀 써주시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 지금 이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저희가 예상하는 예산은 한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그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0% 이제 군비로 해야 되는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비용은 지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시군의 예를 봐도 이제 건물을 뭐 건물이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3억 원의 비용은 이제 인건비라든지 뭐 기타 임대 비용, 뭐 사무집기 구입 비용 뭐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민물고기 생태관이라든지 기타 이제 좀 요즘에 그 새로이 많이 그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그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신축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활용하는 방안을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97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